오늘은 성반궁도 우구복, 자, 구복막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후반부죠? 뒷부분, 위기부터 결말까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썰을 푼다면은, 위기는 사촌 험피가 송생이 부자가 된 내력을 알려고 쌩 난리를 치는 장면이에요. 절정 부분은 최승선이 이제는 막동이거든요. 험피를 광인,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압박하는 장면이고요. 결말 부분은 최승선이 험피에게 3,000냥을 주고, 험피는 사실 최승선이가 원래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다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파트, 위기, 절정, 결말을 쫙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누면은 짧은데 묶으니까 좀 길기는 해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 한문 단편소설, 이 작품은요, 청구야담이라고 하는 작품집에 실린 소설입니다. 자, 이걸 소설이라고 할까? 야담이라고 했으니까 야담이라고 봐야죠. 자, 송반궁도 우구복이라고 하는 이름은 양반 송씨가 가난을 못 이겨 고을 원님으로 지내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오래전에 집을 나간 노비를 만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구복 막동인데, 막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옛날 하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 신분 제도가 동요를 이루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자, 추노당, 예전에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도망간 노비를 쫓아서 잡는 걸 우리가 추노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추노꾼, 그런 이야기를 추노담이라고 합니다. 이 추노담의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구야담이라는 책이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야담집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이야기는 당시 널리 구전되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송생이 사촌 아우 하나 있으니 별호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별명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험피라 두둥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결국 새로운 사건을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험피라고 했는데 험피는 사람됨이 음험하고 바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는 성격을 가지고 별명을 만든 케이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장 음독하더니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생은 송생이죠. 송생이 잘 사는 까닭, 이유를 괴로이 물어. 내가 묻고 싶지 않은데 괴로운데 왜 물을까? 이거 물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자꾸 빈번하게, 귀찮게, 자, 묻건을 생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아무골 원님이 주급하더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급이 뭔데? 월급 주급?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죠. 구휼애민하는 거야.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거든.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험피가 믿지 아니하고 다른 날 또 물으니 생이 말하기를 길에서 우연히 한독은 항아리 하나 얻었노라 라고 핑계를 대니 험피가 어찌 믿으리요? 자, 어찌 믿으리요? 누가 하는 말이야? 그렇지, 편집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집자적 논평. 이에 술을 빚고 송생을 처하여 취하도록 먹고 험피가 갑자기 크게 울어. 생교 뭔 생난리. 자, 생이 이상히 여겨 물으니 험피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런 걸 우리가 조실부모라고 합니다. 뭐라고? 일찍 부모를 잃어버리는 걸, 여의는 걸 조실부모하고, 또한 형제가 없는지라 오직 종영을 의지하더니, 이때 종영이라고 하는 건 송생을 의미하겠죠. 종영이 누가 사촌형이란 뜻이에요. 송생, 종제 알기를 사촌동생, 자기 자신이겠죠. 험피. 노상인 같이 하니, 노상인이 뭔데? 그렇지, 길 위에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한마디로 연고가 없는 남남처럼 얘기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인정에 호소하여 어떤 대답,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유도하는 말이다. 생이 말하기를 생내에 세상에 태어난 이래 여태껏 내가 너를 종지어 현피죠. 박대한 일이 없노라. 헌피가로되 진정을 털어놓지 아니하면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어찌 박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박대야. 결국 뭡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박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의도의 오류가 되겠다. 재물을 얻은 이 까닭, 연유를 종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뇨?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송생이 한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생이 말하기를 네가 나의 재물 얻은 것을 알지 못하여 원한이 되니 한마디로 원망을 하니 내가 진실로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고 인하여 그 사실을 자세히 말하기를 결국 뭡니까? 헌피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대답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막동이 즉 최승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게 돼버리죠.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헌피가 크게 노하여 화를 내며 말하기를 뚜둥. 일단 여기까지 송생의 사촌 헌피가 찾아와서 송생이 부자가 된 연유 까닭을 묻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대로 다 말하니까 헌피가 화를 낸대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데? 형장이 누구야? 그렇지, 송생이에요.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한 종놈의 후한 뇌물을 받고, 이때 도망한 종놈이라고 하는 건 최승선, 즉 막동을 얘기하는 거죠. 후한 뇌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잠깐. 뇌물이 아닌데 뇌물이라고 얘기하네. 결국은 막동의 도움, 최승선의 도움을 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뇌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호영호숙을 하니 호영호숙 형이라고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니, 자, 이 수치를 무릅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호영호숙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강상을 어찌 어지럽히리요? 강상이라는 것은 삼강과 오상을 이루는 말이에요. 삼강 그럼 뭔데? 그렇지. 삼강 오륜할 때 그 삼강이에요. 자, 삼강에는 군의신강, 부의부자강, 부의부강. 군의신강은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부의자강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죠. 오상은 아버지는 의리로, 어머니는 자애로, 형은 우애로, 아우는 공경으로, 자식은 효도로 대해야 마땅한 것이야.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유교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어찌 대단한 수욕이 아니오려? 수욕은 또 뭐야? 라고 했더니 부끄럽고 욕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까지를 본다면 이 헌피라는 사람은 기존의 신분 질서를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중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바로 고성으로 가서, 고성에 누가 사는데? 그렇죠. 최승선, 즉 막동이 사는 곳이죠. 이 종의 폐악한 죄상,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지. 노비가 양반 행세를 하고 거기다가 벼슬살이한 것까지를 드러내요. 하나는 형장의 수치로 씻고 형장의 수치가 뭔데? 그렇지. 호영호숙한 거죠. 하나는 풍속의 기강을 붙들겠다. 풍속의 기강이 뭔데? 그렇죠. 노비가 양반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잡겠다 라고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마치며 신을 들매고 바로 동문 밖으로 나가거늘 생이 크게 놀라, 대경한다는 건 크게 놀란다는 거예요. 급히 걸음 잘 걷는 자, 아마 이제 돈 주고서나 심부름꾼을 시켰나 봐요. 삭을 주어 품삯이겠죠? 최승선에게 이 사연 어떤 사연? 헌피한테 솔직히 다 얘기해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험피가 너한테 찾아간다는 거. 실현한 허물을 자세히 이야기하더라. 왜? 그것은 최승선의 피해를 막고자 함이겠지요. 결국 여기까지는 험피가 최승선의 정체를 밝히려 하자 송생이 편지를 보내서 알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위기 정도가 될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러면 절정으로 넘어가야겠네요. 클라이막스, 디딩. 권자라는 건 원래는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권자는 걸음을 잘 걷는 자, 빨리 걷는 자, 소위 말해서 심부름꾼 정도가 될 거예요. 배도하여 길을 2배로 걷는데요. 즉 뭐야? 이틀에 걸려서 갈 길을 하루에 걸어 고성에 이르니 승선이 바야흐로 친구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더라. 그런데 그 골자가 편지를 들이매 펴보고 소불 동념한대요. 소불 동념? 염자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뭐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승선이라는 막동은 되게 차분하고 진중하고 사려가 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외의 반응을 하네. 그게 바로 뭐야? 대소해. 크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문득 어린 시절에 제주 배운 것이 니웃도다? 응? 무슨 말이지? 니웃도다가 뭐지?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거래요. 젊은 시절에 배운 제주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What? 도대체 어떤 제주? 이렇게 묻겠죠.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종질이 왔을 때 이 제종질은 칠촌 조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칠촌 조카는 아마 송생이겠죠. 내가 우연히 침을 놓고 약방을 쓰는 것을 공부하였다 라고 자랑하였더니 제종질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제 동생 하나가 있는데 광질이 있어요. 정신병이에요. 마땅히 완전히 맡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아니죠. 일종의 임기응변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 이거는 최승선의 임기응변이고요. 그건 결국 뭡니까? 험피가 나중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험피의 말을 듣고 저 미친놈 말이야 라고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밑밥이다, 떡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는 실없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이때 말하는 저가 누구야? 이때 말하는 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제종질, 즉 송생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고지 듣고 과연 보낸다라고 편지를 했으니 금명 오늘 내일 사이에 도착할 것이야. 제공은 각기 귀가하여 당신들은 전부 다 집에 돌아가 문을 닫고 미친 사람으로 하여금 제 멋대로 행하게 하지 마라. 날뛰지 못하게 하라. 일종의 밑밥을 깔기도 하고 또 하나 마을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다 집으로 돌아가 일동이 자취를 피하고 싹 사라졌네. 말하기를 승선의 집에 미친 사내가 온다 하더라. 벌써 쫙 퍼진 거야. 최승선이 임기응변으로 험피가 광질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곧 있어 험피 분기충천하여 분기충천 분한 기운이 충전이 아니고 충천이야. 하늘을 닿게 했어. 한마디로 뭐야? 분기탱천하여 크게 부르며 어지러이 꾸짖어 말하기를 아무개는 우리 종이요 아무개는 우리 종 자식이라 라고 쫙 동네방네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최승선이 자기 집안의 종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진짜 미친놈 왔네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헐, 이러면 상황상 안 되는데, 험피 입장에서는. 자, 승선이 편안히 앉아 부동 움직이지 않고 건장한 노비 수십인으로 하여금 둘러싸고 결박하여 즉시 집 뒷간 가운데 구류를 했대요. 묶어놓고서는 가두어 버린 거야. 왜?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키거든. 그리고 침수가 바소로서, 바소? 바소는 또 뭐야? 아, 좀 어려운 단어들 나오네요. 그죠?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침이에요. 근데 고른 상처를 째는 데 쓰는 침이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약간 칼 같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메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스리더니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또 모이거늘 승선이 눈썹을 찡그려 가로되 이 조카가 병이 이렇듯 고질된 줄 뜻 아니하였도다. 고질된 줄 나는 몰랐어. 고질이 뭔데? 우리 고질병 알아요? 고질병? 그렇죠.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고치기 힘들게 된 병.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깝다. 소년이 이런 병이 있을 줄이야. 이거는 비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광인 미친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때 이렇게 심한 자는 없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더라. 결국 험피가 최승선의 신분을 밝혀도 마을 사람들은 험피가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믿지를 않는 거지요. 밤이 깊음에 시간의 경관가요 다 헤어지거늘 승선이 큰 침 하나를 가지고 홀로 험피를 가둔 곳에 이르니 험피 입을 벌려 크게 욕을 해. 야 이 새끼야 XX야 네가 종놈이 어디 양반한테 막상 난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승선이 듣고도 못 들은 채 한마디로 들었지만 듣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청이불문. 들을 청자예요. 문자도 들을 문자예요. 들었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침으로 어지러이 찌르니 어지러이 찌른다는 건 마구 찌른다는 뜻이에요. 피육이 피부와 살이 다 터지더라.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죠. 고문. 험피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빌어요. 자, 뼈가 잘라질 듯한 아픔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골지통이라고 합니다. 승선이 계속해서 수신이 험피가 여러 가지로 애걸을 한대. 야, 이거 상황이 바뀌었다, 그죠? 결국 뭐예요? 양반인 험피가 누구에게? 노비인 승선에게 뭘 하고 있어요? 애걸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양반이 노비에게 비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양반 계층이 몰락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사회 문화적 배경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승선이 이에 정색하고 책하여, 책한다는 건 문책하다, 질책하다, 혼을 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분수와 의리를 지켜 먼저 내 내력을 털어놓았어. 송생에게 내가 막동이라고 얘기했거늘 진실로 좋은 말로 상대하면 되는데 이제 과거의 일, 자신이 노비였던 사실을 끄집어내니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려느냐? 너 내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 뭐 이런 거지요. 내 적수공권으로 적수공권 빈손과 빈주먹, 맨손과 맨주먹으로 즉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기가를 했어. 집안을 꾸렸대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자수성가. 어찌 시각 생각 없이 너 같은 용우배에게 용우배 자 용렬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내가 낭피를 볼 것 같아. 낭패 안 봐. 한마디로 너의 협박에 나는 굴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한마디 상대의 길을 꺾고자 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선도 만만치가 않네요. 당초에 검객을 보내요. 원래는 중로에서 중로라고 하는 건 중간길에서 너를 처치하려고 했으나 특별히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한마디로 내가 노비로 있을 때 주인집께서 나를 상당히 귀히 여겨줬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뭐야? 의리를 지키려고 했어.
네가 만일 허물을 고쳐, 이때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행위가 되겠죠. 어진 마음을 먹은즉 한마디로 뭐야, 양반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부자의 집 사람이 되려니와 부자의 집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보상을 주겠다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치료하다가 너를 죽인 거야. 결국 뭐야? 고작해 살인한 의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일종의 협박이죠.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정하라. 네가 결정해. 너 죽을래? 살래? 뭐 이런 거죠. 험피 그 충후함에 충후? 자, 충직하고 후덕하다. 한마디로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운 것에 감동하여 그 이해를, 이때 이해는 승선의 말을 이해하다 할 때 그 이해가 아니에요. 이익과 해로움. 한마디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이해득실, 이익과 해로움을 살피고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 행실,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노비 출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개자식이 되리라. 결국 뭐예요? 그렇죠. 진 거죠. 최승선 막동의 요구에 따르겠다고 대답을 한 셈이에요. 꺾였네요. 승선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숙부 숙부로 부르고 만일 모든 사람이 묻거든 여차여차 대답해라. 이 여차여차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죠. 결국 여차여차라고 이렇게 생략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험피가 말하기를 컬이라고 하더라. 결국 여기까지는 최승선에게 혼인한 험피가 그의 충후함을 보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정이에요. 이제 뭐 마무리만 지으면 되겠죠. 결말이 되겠습니다. 승선이 이에 자제를 불러내 일러 말하기를 송질 험피예요. 병 빌미가 다행히 고황이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고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낫기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심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침을 많이 놓아 주었으니 마땅히 신기한 효과가 있으리라. 결국 뭡니까? 고쳤다 라고 뻥을 치는 거죠. 모름지기 좋은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원기를 돋게 하라.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대접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승선이 자제와 비복을 거느리고 들어와 험피를 보니 험피가 절하며 말하기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아까 여차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숙부가 병을 고치신 후로 한마디로 숙부라고 말을 하죠. 그죠? 거짓으로 관계를 인정하고 사실을 숨기는 거죠. 신기가 청명하고 한마디로 정신과 기운이 맑아지고 병의 뿌리, 병의 원인이 없어졌으니 원컨대 조용한 집에 편히 누워 조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승선이 울며 말하기를 하늘이 송씨 향화를 끊지 아니하시려는가. 자, 향화라고 하는 건 제사예요. 그러니까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이지 않는다. 자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내 어제 차마 못할 일을 하여. 차마 못할 일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지, 침을 마구잡이로 놓은 거겠죠. 네 살에 어지럽게 침을 주니. 요게 요거네요. 가위 골육상잔이라. 너와 나는 친척인데 너를 해쳤구나. 마음에 없는 말이야. 하고 인하여 새 옷을 입혀 데리고 외당에 나와 극진히 무휼하더라. 무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를 위로하고 물질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뭐 이랬단 얘기죠. 얼마 안 돼요. 향리라고 하는 건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거늘 승선이 험피로 하여금 면면이 절을 하여 배라 하니 험피가 공경하여 예를 하고 또 가로되 아마 요 대목
요 대목이 앞에서 말한 여차에 해당하는 장면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가서 얘기해.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양반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거겠죠. 자길 어제 병이 크게 발작을 하여 불성인사하니 불성인사? 혹시 인사불성이라는 말 아나요?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식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어른들에게 능히 패만함이 없더이까. 패만함이 뭔데? 온화하지 못하고 거친 적이 없습니까? 결국 뭐예요? 제가 어제 병 때문에 발작했어요. 혹시 실수한 거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뭐야? 지금은 발작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뭐야? 자신의 병이 다 치료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험피 예절에 맞게 행동하며 공순하더라. 한가히 머문 지 5, 6상 만에 3천금을 보내니 자, 많이도 보냈다. 요게 이제는 보상이겠다. 그죠? 험피 종신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문하여 다시는 이 일을 누설치 못하더라. 결국은 재물로 보상하는 최승선과 이에 가문하는 험피의 모습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자, 결말 부분은 결국 최승선에게 재물을 받은 험피가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끝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송빈궁도 우구복, 구복막동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험피가 여기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험피의 어떤 태도 변화라고 하는 걸 본다면 험피는 송생하고 얘기할 때, 즉 승선, 구복을 막동이를 만나기 전에 송생하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의 폐악한 죄상을 드러내요. 하나는 형장의 수치를 쓰고 하나는 풍속의 기강을 붙들리라 라고 하면서 송씨 집안의 하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승선을 만난 뒤에는 충후함에 감동하여 만일 내가 그 행실을 고치지 아니한다면 개자식이 되리라. 와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행실을 고치겠다는 얘기죠?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승선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그렇죠. 숙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험피는 최승선의 충후함에 감동하여 그의 신분을 감추는데 동참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기존의 윤리관을 지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변화를 선택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아니면은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길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후반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영상이 아니라 전반부 앞의 영상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정경목 교수의 양반대기 서사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조건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는 이 구복막동과 양반전을 비교하면서 조선시대 양반의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들과 막동이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는 부르디에라고 하는 저 서양의 철학자? 사회학자? 그래서 사회학자라고 보는 게 맞겠다. 사회학자가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과는 조금 머니가 머니를 우리가 경제적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아, 여기 있네. 이 경제적 자본 말고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으로 구분해서 이제는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분 상승이나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자원과 권력, 즉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책은 두 권,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구별짓기가 두 권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요게 조금 두껍기는 해요. 자, 그 이론을 가지고서나 이제는 이 구복막동의 최승선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경제자본은 뭐고, 사회자본은 뭐고, 그 다음에 문화자본은 뭔지,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노동력 내지는 토지 같은 것 또는 돈 이런 걸 우리는 경제자본이라고 하고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사회적인 연줄 내지는 관계망을 우리는 사회적 자본 내지는 사회자본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생산되는 능력 한마디로 뭐 알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말투, 몸짓, 처세 방법 이런 걸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보자? 문화자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막동이는 이 경제적인 자본과 그 다음에 사회자본과 그 다음에 문화자본을 어떻게 획득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한 4단계로 구성이 돼요. 뭐가? 막동이, 즉 막동이가 최승선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4개의 단계로 나눠 본다면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짜 최씨로 행세를 합니다. 근데 왜? 그 최씨 집안은 한다는 양반 집안인데 후손이 없어. 즉 명문 양반 가문이지만 후손이 없는 집안을 골라서 그의 자손이라고 모칭을 합니다. 왜? 그게 탄론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합니까? 그렇죠. 돈벌이를 해요. 돈벌이를 해서 수천 냥을 번 다음에 영평으로 낙향을 합니다. 자, 근데 서울에 살면서 돈벌이를 한다는데 왜? 서울은 온갖 지방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뭐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분을 숨기기가 쉽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돈벌이가 용이하죠. 일단 경제 자본을 축적하기가 매우 편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평으로 가서는 두문불출하고 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조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부의 행실이 분명하다는 향리의 평을 얻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흩어서 빈민들의 환심을 사고 접대를 후하게 해서 부호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문화자본이죠. 문화자본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반의 걸음걸이, 헛기침하는 거, 손짓, 발짓, 눈짓,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선량한 양반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의 한양 오입쟁들로 하여금 말과 노복을 화려하게 꾸며서 연락부절 내왕케 하고 유명한 분들의 성함을 모칭해서 고을 사람들에게 더욱 신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내지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마치 친한 관계인 것처럼 꾸밉니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사회적 자본을 획득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인맥을 과시하여 신뢰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1단계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 4, 5년 후에는 철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왜 갈까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한 군데 계속 있으면 너 어디 출신이라고 할 때 대답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철원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도 영평처럼 행시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양반이라고 대접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좋은 평판을 구축하는 거예요. 원래 양반들은요, 이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몇 대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쭉 한 동네 살면서 토착 향민, 양반으로서의 권세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막동은 양반이 아니잖아. 자기 연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하면서 짧은 기간에 양반으로서 인정받으려고 이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볼까요? 2단계는 이제는 무변, 즉 무관이죠. 무관의 딸을 맞아들여서 결혼하는 거죠. 제치라고 칭합니다. 자, 얘는 지금 최씨 한다는 집안의 자손의 어떤 호적을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운그레이드한 거죠. 무관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신분이 탄로날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즉 막동이가 얼마나 신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다시 또 회양으로 이사를 해요. 회양으로 이사했다가 거기서 다시 고성으로 옮깁니다. 이사를 자주 하죠. 그거는 주도 면밀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주지가 처음엔 서울, 영평으로 갔다, 천안으로 갔다, 회양으로 갔다, 고향으로 갔다. 와우! 5번이나 움직이네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승문원에 들어갔다가 정원과 지평을 거쳐서 대홍련으로서 통정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동부승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승지라고 불리죠. 자, 근데 동부승지에서 지가 알아서 물러나요. 왜 물러나? 그것은 고위직으로 가면 검증이 심해지죠. 뭐 이거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청문회를 하잖아.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려면. 그러다 보면 5만 가지 숨었던 과거가 다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는 그만할래 하고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막동이도 일단 나는 뭐야 승지까지 올랐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반으로서 자리 굳힘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더 올라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나는 그만두자라고 해서 동부승지에서 자신은 벼슬살이를 뚝 끊습니다. 오, 철두철미해요. 머리 좋아요. 3단계 아들 5형제를 낳아요. 딸도 2을 낳아요. 7남매 와우.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양반집과 혼이 나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자신의 집 전후 좌우에 모두 이들이 같이 살겠대요. 우리가 양반들은 보통 동성,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죠. 근데 막동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연척들이 모여 살게 함으로써 인맥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죠. 마을을 구성하고 자기 자신을 가운데 놓고 전후좌우에 쫙 깔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아이는 문과에 급제하고 둘째 아이는 도천을 받고 셋째 아이는 성균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장남은 또 어디까지 갑니까? 관직에까지 가요. 그죠? 은율원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맥과 함께 직연까지 쌓은 거라고. 직장의 어떤 인연,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까지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송생한테 얘기합니다. 낮에는 연척관으로 행세하여 소민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노주관으로 돌아가 명분을 바로하며 어떻겠습니까? 너그러이 들어주실런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송생을 치켜세워 올려서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노주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그렇죠. 연척관계로 한마디로 친척관계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환시켜버렸으니까 송생이 컬 해버리면 찜찜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전체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송생이 계획한 거라고 한다. 송생이란다. 미안. 구복, 막동이 계획한 거라고 본다면 4단계는 어찌됐든지 간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송생이 찾아옴으로써 엉겁결에 급히 만든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 살면 안 돼. 막 사람들한테 뿌려줘야 돼. 그 다음에 공부하고서나 그걸 자기 것으로 완전히 습득해서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반의 모습으로 흉내를 낼 수 있어야 돼. 그것만 있으면 돼? 아니야. 결혼도 양반들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자식들도 학연과 지연을 또는 직연을 전부 다 쌓아야 돼. 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송반궁도 우구복, 구복 막동, 위기, 절정,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